장담컨대 외모나 체력은 늙어도 마음이 늙지 않으면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늙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건 마음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나이값 못한다는 말,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요. 오늘은 나이값 못하는 사람이 돼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와다 히데키의 나이, 유쾌한 반란입니다. 저자는 일본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중장년층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70세의 정답, 80세의 벽 등 그가 쓴 책을 꽤 여러 권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의 책들은 신기하게도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도 절대 식상하지 않습니다. 늘 신선하게 느껴지고 유쾌하고 재밌습니다. 이번 책도 마찬가지인데요. 저자는 매사에 나이를 자꾸 신경 쓰며 주저하는 자세가 마음은 물론 노화까지 빨라지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강조합니다. 대개 몸보다 마음이 먼저 나이를 의식한다고 하는데요. 나이는 그저 의미 없는 숫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난 30여 년 동안 6,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찰해 오면서 저자가 내린 결론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는 저자가 오랜 연구와 임상을 통해 정리한 마음이 늙지 않는 노년 생활의 노하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이의 속박에서 벗어나 젊은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음이 늙지 않는 삶의 방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다 히데키의 나이, 유쾌한 반란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면서 마음이 늙지 않는 삶의 방식. 직업상 매년 100명 정도 되는 분의 검사 결과를 들고 살펴봅니다. 85세가 지나면 뇌에 알츠하이머형 변성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지요. 치매 예방을 위해 튼튼한 다리로 많이 걷고 뇌를 쓰려는 노력이 효과 있지만 시기를 늦출 수는 있어도 아예 막기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유일하게 늙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건 마음뿐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고령자를 관찰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나이에 비해 외모도 젊고 몸과 머리 모두 정정한데 생각이 늙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는 개인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이 늘고 등도 구부정해지고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늙는다는 건 그런 기능적인 게 아닙니다. 장담컨대 외모나 체력은 늙어도 마음이 늙지 않으면 젊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이라는 건 의외로 별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노년의학자가 그랬습니다. 노인을 65세 이상이라는 나이로 규정짓는 게 아니라 상위 10%라는 식으로 구분짓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였어요. 90%나 되는 사람이 자신보다 젊으면 본인을 노인이라고 느껴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작년 경로의 날 발표에 따르면 일본인 중 9.9%가 8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80세 이상이 노인인 셈이겠죠. 의학적으로 보면 보행 기능이 쇠퇴하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졌을 때 노인으로 분류합니다.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중장년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의료가 발달하면서 개인차는 커도 건강한 고령자가 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노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나는 아직 젊다. 적어도 나는 노인이 아니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살면 정말 젊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태도와 생각이 젊으면 젊게 살 수 있습니다. 노화를 못 박아버리는 나이의 주박. 마음이 나이를 먹으면 몸도 빨리 늙는다.
왠지 진부하게 느껴지는 주박이라는 말은 주술을 걸어 마음의 자유를 빼앗는 것을 뜻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심리적으로 강요하여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다. 원래는 타인이나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 사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이동을 자숙하도록 한 것이 바로 주박이다. 나이도 마찬가지로 종종 자신에게 주술을 건다. 자꾸만 나이를 꺼내 먹을 만큼 먹었잖아 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마음의 자유를 빼앗긴다. 여든이나 먹어서 투정 부리면 안 돼. 음식은 검소하게, 옷도 수수한 색으로 골라 입어야지 라며 진짜 원하는 것을 점점 가둬버린다. 혹은 매사에 신중해지기도 하고 내 나이가 몇인데 라며 브레이크를 건다. 그로 인해 마음의 자유에 이어 행동의 자유까지 점점 빼앗기게 된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나이 들었다는 사실이 점점 고착된다. 실제 나이대로 고령자가 되는 것이다. 실제 나이에 맞는 생활 스타일을 직접 골랐으니 스스로 초래한 일이다. 젊고 발랄한 외모도 사라진다. 무엇보다 일상생활의 즐거움이 사라지기에 기껏 준비해둔 인생 종반의 자유시간이 갑갑해질 수밖에 없다. 나는 이런 상태를 마음의 노화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인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마음이란 애초에 애매하고 막연한 세계이기에 노화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몸의 노화는 모를 수 없다. 체력이 눈에 띄게 쇠퇴하거나 능력이 떨어졌을 때 스스로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몸의 감각을 통해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라고 실감하는 것이다. 그렇게 몸의 감각을 통해 노화를 자각하고 실감하면 마음의 브레이크를 거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무리하면 안 되겠다 라거나 나이에 맞게 살아야지 라는 강력한 제동이다. 그런데 똑같이 신체가 노화하더라도 마음의 노화가 시작한 사람과 아직 마음이 젊은 사람은 나이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르다. 조용히 살아야지 어쩌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이라도 젊을 때 즐겨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음식도 검소하게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고 싶은 걸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몸은 똑같이 노화하더라도 마음이 젊은 사람은 여러 가지 일에 도전할 수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몸의 노화도 막을 수 있게 된다. 마음의 노화는 겉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누구나 노화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그와 동시에 노화에도 개인차가 크다는 사실에도 공감한다. 누구나 뼈저리게 실감하는 사실이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처럼 젊을까? 우리 동갑 맞아? 외모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야? 친구인데 왜 나는 늙어 보이고 저 친구는 젊어 보일까? 배우나 예술가들은 어떻게 항상 젊어 보일까?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봤던 이런 소박한 의문에 대부분 자기 나름의 답을 준비했을 것이다. 그러나 답은 아주 간단 명료하다. 마음이 젊다.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다. 마음이 젊기에 패션이든 소품이든 젊은 것을 고른다. 마음이 젊으니 행동도 자유로워진다. 그러면 마음도 가벼워져 항상 발랄하게 움직이게 된다. 그런 사람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화려해서 눈에 띈다. 젊어 보이는 사람은 돋보인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동년배들이 모여도 늙어 보이는 사람은 존재감이 없고 젊어 보이는 사람은 눈에 띈다. 비단 패션이나 행동 때문만은 아니다. 젊어 보이는 사람은 속내를 거침없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틀리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는다. 마음속 생각을 꾹 누르고 잠자코 있기보다 분명하게 표현하고 비난당하거나 반대에 부딪혀도 한때라고 생각하며 넘긴다. 그러니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억누르지 말자. 늙어 보이는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옷이나 겉모습이 수수해서가 아니다. 그들은 젊어 보이는 사람과 달리 마음에 꿈틀거리는 것이 있더라도 먼저 억누르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틀려서 창피를 당하고 싶지 않아 신중해진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최대한 행동을 자제한다. 그리하여 참는 인상,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불만이 표정이나 몸에 드러난다. 결국 마음의 노화가 외모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다. 노화에 거창한 이유는 없다. 역시 노화는 자신의 실제 나이에 꽁꽁 묶이는 나이의 주박이 원인이었다. 자꾸 나이를 의식하면 마음이 위축되고 나이에 맞는 행동이나 사리 분별에 맞게 움직이도록 자신에게 강요한다. 그러다 보면 행동이나 생활에 제약이 걸리고 결국엔 식생활을 빈약하게 만들어 혈압과 혈당약을 달고 사는 신세에 놓인다. 지금까지 내가 노래를 불러왔던 80세의 벽이란 따지고 보면 나이의 주박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런데 나이의 주박은 고령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나도 40대인데 벌써 60이 됐다고. 중장년 때부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의식하지 않았던 나이를 자꾸만 꺼내 의식한다. 그리고 온갖 계획이나 희망을 자꾸만 가둬버린다. 마음의 노화는 이렇게 현실의 인생까지 점점 늙게 만든다. 바꾸어 생각하면 하루하루를 꾸준히 젊게 즐기는 비결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단순하다. 나이를 잊어버려라. 그뿐이다. 이는 간단해 보이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세상과 주변 사람들이 사사건건 당신의 나이를 압박해오기 때문이다. 고령자 운전면허 강습도 그렇다. 나이를 생각해야죠. 평생 청춘인 줄 아세요? 라며 무심코 던지는 말에 아기가 없다 손치더라도 이런 말을 들으면 자꾸만 자신의 나이를 들추게 된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본인이 먼저 나이를 상기시키려고 한다. 취미든 공부든 재미든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내 나이가 몇인데 라며 브레이크를 건다. 이 나이를 먹고 이제 와? 괜히 돈 낭비하지 말자 라며 나이를 자꾸만 들먹이면서 말이다. 이러면 잠깐 들끓었던 의욕이나 두근두근 설레던 마음이 금세 사그라진다. 그렇게 자신이 포기해놓고 아쉽냐고 물으면 그렇지 않다고 자신있게 답하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스스로 납득해버리기 때문이다. 맞아, 나이를 생각해야지 라며 납득하고 단념하게 됐을 때는 바보짓 안 해서 다행이다 라며 수긍한다. 어차피 실패하거나 포기했을 텐데 차라리 시작 안 하는 게 옳았어 라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결국 스스로 나이의 족쇄를 채우고 정신이 승리했다고 믿는다. 나이를 방패 삼아 무난하고 안전한 선택을 하는 방법으로 나이의 주박을 선택한 것이다. 마음은 신체보다 빨리 늙기 시작한다. 전두엽을 살려야 설렘이 살아난다. 뇌도 신체의 일부라 나이가 들면서 노화한다. 뇌 중에서도 특히 전두엽이라 불리는 부위는 노화가 빨리 시작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40대쯤부터 기능이 점점 떨어진다. 전두엽이 노화하면 감격하거나 감동받는 감정의 변화가 적어진다. 쉽게 감정의 노화라고 하는데 바깥 세상에 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면 호기심이나 동경 같은 마음의 설렘도 점점 사라진다. 설렘이 사라지면 여행을 하든 맛집을 가든 자신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도 줄어든다. 시간이 없다는 둥, 피곤하다는 둥 자꾸만 변명을 대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어차피 사람 많을 텐데 대충 무슨 맛인지 알겠는데 라며 움직이지 않는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를 찾는다.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아지지만 사실 가장 큰 원인은 설렘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전두엽이 젊었을 때는 와 가고 싶다. 지금 당장 먹으러 갈래. 라며 설렘이 폭발했으니 뒤로 미룬다는 핑계가 끼어들 틈이 없었다. 이렇게 설렘이 줄어들면 마음의 노화가 시작된다. 처음으로 겪는 일인데 두근거리지 않네. 요리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먹어본 메뉴나 한번 가본 장소가 안심되지. 기대했다가 실망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결과가 보장되어야 안심하는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세계에 설렘을 느끼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익숙한 세계를 고르게 된다. 회사원들이 점심 메뉴 고를 때가 그렇다. 젊을 때는 오늘은 뭘 먹지? 라며 오픈한 가게나 평점이 좋은 가게에 줄 서는 가게에 부지런히 발품을 판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점심 메뉴가 굳어진다. 땡땡집의 라멘이나 땡땡집의 튀김 메밀국수라는 식으로 메뉴가 정해지고 다른 가게에는 잘 가지 않는다. 질리지도 않냐? 라며 쓴소리를 듣지만 익숙한 맛이 가장 맛있고 무난하다. 마음의 노화는 점심 메뉴에도 나타나는 것이다. 해보고 싶은 일은 아직도 많다. 움직이면 무언가가 시작하고 시작하면 그 다음이 보인다. 목적도 이유도 없이 여행을 가는 것은 돈 낭비, 시간 낭비일까? 바쁜 현역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했다. 그럴 시간이 없어 라며 바로 포기했다. 그런데 고령이 된다는 것은 그런 현실적인 계산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 그런 건 걱정해봤자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들 뿐이다. 나이가 들면 애초에 효율이니 성과니 혹은 비용 대비 효과니 하는 것들에서 멀어진다. 하루 꼬박 책을 읽어도 젊은 시절에 비하면 절반밖에 읽지 못하고 애써 외운 것을 잊어버리고 집안일을 하든 작업을 하든 쉬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일투성이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건 아니다. 시간이나 돈이나 체력 낭비를 운운하려면 그냥 잠이나 계속 자라는 소리다. 이렇게 귀한 자유시간을 얻었는데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로 하루하루를 낭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가슴에서 뭔가 번뜩인다면 아무튼 훌쩍 움직여보자. 움직이기만 하면 무언가가 시작한다. 역까지 가면 티켓을 살 수 있고 티켓을 사면 신칸센을 탈 수 있고 신칸센을 타면 어딘가 먼 곳으로 갈 수 있다. 가서 특별히 하고 싶은 일도 없는데 도착하면 그 다음엔 뭘 해? 이런 걱정은 도착하면 싹 사라진다. 돌아다니다 보면 무슨 콩고물이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야마가타로 여행을 간 전 영업사원은 아직 70대다. 종점에 내려 지역 노선으로 갈아타고 우선 바닷가 마을을 향했다. 도착하니 벌써 늦은 오후 시간이다. 시내의 비즈니스 호텔의 숙소를 잡고 7층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석양이 비치는 바다가 보였다. 그리고 바다로 흘러드는 드넓은 강 어귀도 보였다. 저게 모가비 강이구나. 머릿속에 지도가 떠올랐다. 그러고 보니 아키타도 니카타도 일 때문에 가봤지만 바다는 처음 보네. 그렇게 생각하니 왠지 기분이 좋아졌다. 도토리에 가면 이 바다를 모래 언덕에서 바라볼 수 있겠네. 이제는 다음 계획이 기다려졌다. 아무튼 움직이면 무언가가 시작된다. 먼저 정처 없이 훌쩍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모든 이가 처음 경험하는 영역. 조금 이상하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누구나 처음 경험하는 영역이다. 나이가 든 후의 인생은 해마다 누구나 처음 경험하는 순간순간이라는 뜻이다. 게다가 개인차도 크다. 교과서도 없다. 방송이나 인터넷에서는 유명인이나 온갖 사람들이 나와 나이가 들지 않게 노력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차나 생활 조건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면 그대로 흉내낼 수 없다. 그런 사람들도 나이가 든다는 걸 느끼면서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실패하든 수긍하든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택하며 살아왔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모든 이들이 처음 경험할 뿐만 아니라 실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투성인 영역이다.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거구나 놀라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는 부분이 얼마든지 나온다. 그럼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호기심을 갖고 자신이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시험해 보는 것은 조금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중요한 실험이다. 고령이기 때문에 실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더 늘어나는 것이다. 하물며 젊은 시절이나 책임감이 무거운 현역 시절과 비교하면 잃을 것도 없다.
자칫 실수했다간 잃을지도 모르는 지위나 커리어도 이제 없다. 고작해야 주변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손가락질하며 웃어 넘길 정도다. 생각지도 못하게 유쾌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 그 정도야 큰일도 아니다. 고령이기에 더 실험할 수 있다. 실패하면 끝이라거나 돌이킬 수 없는 나이라는 생각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은 되도록 피하려고 하기 십상인데 살아있는 한 실험 정신을 잃지 말자. 그러면 젊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더구나 노화는 하루하루 천천히 진행된다. 어제까지 대수롭지 않게 할 수 있었던 일을 내일은 쩔쩔매며 할 수도 있다. 그로 인해 모든 일에서 실험의 실험을 거듭하게 된다. 그걸 알았다면 나이가 든 후의 하루하루는 시험해 볼 것으로 가득해질 것이다.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삶을 택해라. 마인드 리셋 간단하게 성공하기. 사람들이 저마다 가진 인식이나 무의식적 사고 패턴을 마인드셋이라고 한다. 마음이 묶여있는 상태다. 더 나아가 고정된 생각이나 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 패턴으로 대체하는 것은 마인드 리셋이다. 이를 글로 쓰면 아주 간단한데 실천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롭다. 예를 들어 모든 일을 비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낙관적으로 되어야지 라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이미 물들어 있는 사고 패턴을 리셋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나는 이 마인드 리셋을 의외로 간단히 성공했다. 나는 원래 모든 일에는 반드시 정답이 있다라는 사고 패턴을 갖고 있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나 과제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답이 한 가지 있고 그 한 가지를 찾으면 된다고 믿으며 살아왔다. 아마 학교 교육과정에서 주입된 사고 패턴일 것이다. 정신 분석을 배울 때도 이 사고 패턴은 이어졌다. 다른 학자들에게 지고 싶지 않아 라는 경쟁이 생긴 것도 정답을 찾는 공부만 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답은 반드시 하나가 아니다. 몇 가지나 된다 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실제로 정신과 의사로 의료 현장에서 일한 지 몇 년이나 지난 후의 일이다. 마음에 불안이나 고민을 가진 사람에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신분석 이론을 적용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케이스가 종종 나오는 걸 보고 아차 싶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하고 고민하다 그럼 이쪽 이론은 어떨까 라며 시도해보았다. 그런데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론이 훨씬 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 몇 가지나 된다 라는 걸 받아들였더니 공부 방법도 달라졌다. 그때까지는 오로지 하나 있는 정답을 찾아내기 위해 공부했다면 이후 여러 가지 정답을 찾는 것으로 방법을 바꾸었다. 하나만 궁극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그랬더니 치료 현장에서도 같은 환자에게 여러 가지 이론이나 해석을 적용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정신과 의사로서 자신감도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야 편해질까? 내가 간단히 마인드 리셋에 성공한 이유는 그렇게 해야 속이 편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단 하나의 정답을 찾기 위해 고생을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답이나 사고방식을 익히는 게 편하다. 응용도 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상황도 늘어난다. 겨우 단 하나의 답을 찾았는데 그게 들어맞지 않으면 정말이지 괴롭다. 대체 왜? 라며 고민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막다른 길에 몰리고 만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이걸 시험해보자 라고 패턴을 바꾸면 마음이 편해진다. 이것저것 시험해보고 정답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도 더 나은 답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최선은 다해볼 수 있는 것이다. 적어도 한 가지 답에 묶여서 꼼짝하지 못하기보다는 선택지가 많아야 포기하지 않고 더 알맞은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다. 고령이는 어느 상황에서든 편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무언가 계획해서 실행에 옮기는데 정한 대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은 얼마든지 생긴다. 젊을 때는 체력만 믿고 억지로 밀어붙일 수도 있었는데 체력이 떨어지고 끈기도 없어지니 그것도 안 된다.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면 역시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 라며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다. 결국 이것저것 손대지 말자, 세월 앞에 장사 없으니 조용히 살자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실제로 여행이나 오락, 배움에서 실패 한 번 하면 정남이가 떨어진다. 누가 재미난 제안을 갖고 와도 난 그만됐어 라며 지레 포기하고 등을 돌린다. 반대로 편한 방법을 택해서 한 번이라도 성공하면 어떻게든 되긴 되는 거구나 라고 자신감이 붙어 가벼운 마음으로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다. 주위 사람들의 손 빌리기, 경험자에게 도움받기, 스케줄 여유있게 짜기, 서둘러서 단계 밟지 않기. 찾아보면 편한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나온다. 나이가 들면 약간의 투정이나 편의도 용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아웃풋이 뇌를 활성화한다. 열린 곳에서 공부하면 발표할 기회가 많이 생겨서 좋다. 그림뿐 아니라 어떤 공부든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거나 문장으로 정리해 교실에서 토론할 수도 있다. 독학에는 이런 게 없어서 그냥 읽고 외우면 끝이다. 그런데 기억력이 떨어지면 외우기가 더 힘들어진다. 게다가 인풋만 해서는 뇌가 크게 자극받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아웃풋, 그러니까 발표하거나 쓰거나 토론하는 작업은 몇 살이 되어도 뇌 전체를 자극해서 활성화한다. 다시 말해 고령자의 뇌를 활성화하는 것은 인풋이 아닌 아웃풋이다. 대학 교수처럼 지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몇 살이 되어도 뇌가 젊은 줄 알지만 그건 큰 착각이다. 문헌을 읽고 자신이 예전에 쓴 책을 교재로 삼아 강의할 뿐 뇌가 점점 노화되어 치매에 걸리기도 하고 새로운 발상도 할 수 없게 된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논문을 쓰고 학생들과 열띤 토론을 하고 자신의 학설을 알기 쉽게 일반서로 정리하는 아웃풋 작업을 하는 부지런한 교수가 아니면 뇌의 젊음을 유지하기란 어렵다. 단언컨대 젊은 뇌는 권위나 나이를 따지지 않는 자유로운 삶에서 생겨난다. 그런 의미에서도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면 우선 아웃풋 기회가 있는 곳을 찾도록 하자. 예를 들어 소설을 쓰고 싶다면 자기만의 세계에만 빠지지 말고 소설 교실이나 스터디 모임 같은 열린 장소에 참여해보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젊은 전두엽으로 나이의 주박을 물리쳐라. 전두엽이 호기심이나 설렘을 만들어낸다. 간단히 말해 자유를 추구하는 뇌가 전두엽이다. 발상이나 사고의 자유, 행동의 자유, 자신을 얽매지 않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상태는 전두엽에 쾌감을 준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보통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살게 된다. 하나는 나이를 극복해서 젊고 건강하게 적극적으로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이를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이며 평화롭게 수능적으로 사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종종 전자 쪽이 주목받는다. 90대가 되어도 아직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사는 사람은 신체적인 트레이닝에서든 식생활에서든 활기가 넘친다. 정말 대단해서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후자의 삶에도 납득하거나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 평화롭게 사는 게 최고지. 나도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고 싶어. 라며 그런 삶을 꿈꾼다. 하지만 나는 본인이 자유롭게 살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쪽 삶이든 나이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공통점이 있다. 힘이 넘치는 고령자는 그게 즐거울 것이고 하고 싶은 일도 따로 있을 것이다.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기에 소망을 속으로 사귀지 않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마음이 향하는 대로 움직인다. 옆에서 보면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라 행복하다. 늙음을 받아들이고 평화롭게 사는 사람은 어떨까? 역시 마찬가지다. 책을 읽고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거나 옛날 영화를 보면 옛 추억들이 떠올라 눈 깜짝할 새에 하루가 끝난다거나 그런 평화롭고 고요한 삶도 마음의 자유가 없으면 즐길 수 없다. 매일 정해진 일과나 집안일, 운동을 오늘은 그냥 넘어갈까? 라며 깨끗하게 포기하고 좋아하는 시간을 소중히 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전두엽이 설레는 시간을 우선시할 수 있다.
이 두 방법에 공통된 것이 하나 더 있다. 자신의 나이를 잊어버리고 나이의 주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에필로그. 해맑게 나이 드는 비결. 사소한 일에 끌리는 마음. 90이 넘은 할머니를 따라 산책을 나온 여성이 감탄하듯 내게 말했다. 할머니들은 계절 변화에 민감한가 봐요. 매화 나무나 벚꽃 봉오리가 볼록해진 것, 민들레 잎이 퍼진 것, 파란 하늘빛이 살짝 옅어진 것, 새의 울음소리가 날카로워진 것, 나뭇잎의 녹색이 진해진 것. 천천히 동네를 한 바퀴 도는 동안 그런 사소한 변화를 할머니가 제일 먼저 알아채고 가르쳐 줬다는 것이다.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실 텐데 어떻게 저렇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가만히 생각하다 답을 찾아냈다. 아마 마음을 비운 채 산책하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민감해진 것이 아닐까요? 나도 최근부터는 자주 걷는 편이다. 전에는 조금만 이동해도 바로 택시를 탔는데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기로 했다. 그런데 걷기 시작하고 나서 계절의 변화나 바람의 온도 혹은 길거리의 감도를 향해 민감해졌다는 걸 느낀다. 바깥 공기를 마시면서 걸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뿐만 아니다. 이제 간 60이 넘은 나이에 나이 든 것에 대한 심경을 얘기해 주는 게 주제넘지만 나도 이제 웬만큼 나이가 들었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런데 나쁘지는 않다. 지금까지 신경도 쓰지 않았던 주위의 풍경에 민감해졌다는 것은 마음의 여유가 살짝 생기기 시작했다는 뜻 아닐까? 느긋하게 사는 고령자일수록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은 고령자일수록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사소한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 또한 마음의 자유가 가져다준 행복이다. 그 행복으로 가득 찬 고령자는 나이를 완전히 잊어버린다. 해맑은 아이로 돌아간 것이다. 마음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지금껏 이야기했는데 결국 늙음을 걱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해맑게 늙어갈 수만 있다면 마음은 자유롭게 훨훨 날아갈 수 있다. 지금 당장 나이의 주박을 던져버리자. 벌써 몇 살이 됐네 라며 자신에게 채운 족쇄를 벗어 던지는 것부터 시작하자. 와다 히데키의 나이 유쾌한 반란 읽어드렸습니다. 마음의 노화가 몸의 노화를 빠르게 한다는 것, 젊게 살려면 마음부터 관리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